반갑습니다. 민정호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영상을 통해서 저희는 라이팅 영역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팅 영역 같은 경우 통합형과 독립형 두 개 다른 유형의 글을 쓰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독립형 시험 유형을 학생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첫 8일 동안 통합형 진도를 완성을 하고요. 후반 12일 동안 독립형 진도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통합형 유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기 전에 시험장 화면 잠깐 짧게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부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화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떤 문제를 푸시던지 간에 통합형 같은 경우 3분 동안의 리딩 지문을 읽게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서론과 3개의 본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딩 지문을 읽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는 글 쓰는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면 읽으시는 동안은 어디까지나 이 화면이 막혀 있다 보니까 여분의 만약 노트 테이킹이 필요하다고 치시면은 주어진 이제 메모지에만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지문 읽으실 때 결국 이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짧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너무 급하게 읽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템포 유지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지문 읽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음원이 나오면서 이 강의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토픽이랑 상관없이 항상 당신이 읽었었던 리딩이 틀렸다라고 하는 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분가량 음원을 듣게 되시는데 어떤 음원이든지 간에 이제 저희가 들어야 되는 부분은 대체 왜 강의자가 이 리딩 지문을 틀렸다고 하느냐, 그 상반된 입장에 대한 부분을 노트 테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원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리딩 지문이 화면에 뜨면서 이 빈 공간에 20분 동안 글을 쓰셔야 되는데 이 전반의 통합형 같은 경우는 결국 저희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리딩과 음원에 대한 합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약문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8일 동안에 이 빈 공간을 같이 채우시는 연습을 같이 하면서 이제 조금씩 기술들을 연습을 해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시험장 화면 보셨고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부교재 안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빈 공간을 채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부교재에서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오늘 같이 보시도록 할 거고요. 행여나 아직 부교재를 받지 못하신 분은 제가 반별 게시판에 올려드린 1일차 PDF 파일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페이지부터 같이 화면을 보실 텐데요. 조금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상단에 있는 개괄, 이 진행 순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방금 보셨던 시험장 화면의 진행 순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시던지 간에 3분 동안의 리딩 지문 읽기 그리고 2분가량의 음원을 들으시는데 리딩과는 상반된 관계의 음원을 듣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글 쓰시는 시간은 20분 동안에 한 편 글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략 한 26분 정도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후 나중에 화면을 읽다가 보시면은 150에서 225 단어 정도를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디렉션이 나와 있을 텐데 나중에 어떤 문제를 푸시던지 간에 웬만해서는 225 단어보다 더 긴 글자 숫자를 쓰시게 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억지로 225 단어 이 밑으로 글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 교재나 혹은 다른 시중에 이제 그 문서들, 텍스트들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ETS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설명을 줄 때 maximum length가 정해진 시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디렉션도 있다 보니까 이 글자 숫자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자기가 만약 불필요하게 글자 분량 늘리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은 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글자 분량은 추후 화면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밑으로 가보시면은 총 5개 다른 블랙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얘들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채점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단순히 지금 이거 국문으로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2개가 제일 중요한데 첫 2개 보시면은 아무래도 음원이 딸려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강의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십시오. 이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선별된 정보와 리딩 지문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이 두 개만 좀 잘 처리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후 시험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음원의 중요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선별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군가는 처음부터 음원을 잘 선별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음원 듣기 자체가 조금은 약점이신 분도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셨을 때 저랑 공부하시는 8일 동안 갑자기 음원을 들으시는 양이 갑자기 증폭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얼마나 음원 혹은 영어와 친숙하냐에 따라서 조금 잘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학생분들이 얼마만큼 음원을 들을 수 있던지 간에 자기가 가진 정보랑 읽기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관련을 지어서 한 편의 시험용 에세이를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이 수업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원 잘 들으시면 조금 더 이 시험을 수월하게 가실 수 있겠지만 행여나 음원을 좀 놓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험을 잘 완성하실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요령 부분을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요약문의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추후 딱 하나의 템플릿만 좀 외우시면은 쉽게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이 첫날 수업에서는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시기 전에 어떻게 리딩과 음원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조금은 마이너한 파트인데 저희가 말 그대로 1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글을 쓰는 거다 보니까 어떤 모든 문장들의 완벽함이나 표현의 완벽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채점자가 기본적으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소한 문법적인 실수나 표현적인 오류가 조금은 저희 글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시는 읽기 지문을 그대로 베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온전한 완벽한 패러프레이징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추후 나중에 리딩 지문을 저희 글로 가지고 오실 때 너무 카피 페이스트만 하지 않는다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부담을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밑에 보시는 이 두 개 블랙 포인트랑 관련된 부분은 추후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다시 조금 더 요령껏 쓰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리딩과 음원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지금 그 관계를 어떤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채점 기준이었고요. 이 채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저희가 마음대로 글을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채점자가 요구하는 글을 쓰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이제 그 가장 밑으로 보시면은 왜 템플릿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저희는 단순히 서머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 문제 안에서 특정하게 요구하는 워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개 문장을 읽어보시면은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공통적으로 음원의 강의자가 만드는 포인트를 서머리 하는데 어떤 형태의 서머리 하느냐 리딩 지문이 만드는 포인트를 어떻게 cast out 하느냐 혹은 리딩 지문이 만드는 주장을 어떻게 챌린지 하느냐 반박하는 글을 쓰게끔 합니다. 그래서 추후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 풀어보실 때 여기 들어가 있는 동사의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저희가 써야 되는 글은 3인칭 시점을 유지를 하되 여전히 음원 강의자가 리딩을 반박하는 글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디렉션에 맞는 하나의 템플릿을 가지고 시험장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은 결국에는 딱 한 문제만 저희는 풀기 때문에 그에 맞는 템플릿도 딱 하나만 저희가 이제 외워서 시험장으로 가주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문제 풀어보시기 전에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템플릿을 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실제 문제 풀어보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2일차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로 다음 장 가보시도록 할게요. 우선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나의 서론과 세 개의 본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까지 해서 5개 단락을 가지고 있는 글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안에 보시면은 이 기본적으로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을 거고 저희가 실제로 써야 되는 부분은 밑줄친 공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시험장 안에서 직접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셨을 때는 조금은 표현들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외우셔야 되는 표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개별 빈칸에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오늘은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지금 이제 문제 같이 보시기 전에 저는 이 영상 그 화면 안에서 이 표현들을 잠깐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서 빈칸의 역할을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 파트부터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교재 안에 있는 많은 이제 템플릿들 혹은 뭐 타사 교재 같은 경우는 이 서론안을 보실 때 가운데 껴있는 이 두 개 파트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시느냐? 리딩 지문의 어서는 서론에서 이런 메인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원의 강의자는 이를 반박합니다. 이렇게 두 개 문장만 쓰여 있는 게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의 이제 답변일 텐데 이렇게 두 개만 쓰셔도 틀리진 않지만 저는 조금 더 문장의 개수를 늘려놨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문장의 개수를 늘려놨냐면은 글의 분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단락의 기능을 한다고 하면은 문장의 개수가 글의 길이랑 상관없이 3개 문장까지는 보통은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가장 상단에 한 문장을 더 쓰시게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써야 되느냐? 어차피 리딩이랑 음원이랑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명사 형태의 짧은 토픽을 이 공간에 갖다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게 지금 서론에서 만약 첫 3개 문장까지만 쓴다고 하면은 음원 들으시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리딩과 음원의 공통된 토픽 명사 형태로 짧게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빈칸은 리딩 지문에서 읽게 되시는 서론의 메인 포인트만 잘 찾으셔서 갖고 오시면 되고요. 저희 아까 그 화면 기억해 보시면은 글 쓰시는 내내 리딩 지문이 화면에 떠 있다 보니까 이 첫 두 번째 공간 같은 경우는 화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 그 옆으로 보시면은 옵셔널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을 텐데 나중에 음원의 강의자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는 음원에서 듣게 되는 강의자 주장을 이제 쓰시게끔 유도를 했는데 누군가는 음원의 강의자도 조금 쉽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음원의 강의자 주장을 듣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해당 문장이 없다고 해서 어차피 저희 글이 틀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긴가민가하다고 하면은 서로는 지금 보시는 첫 3개 문장까지만 쓰고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네 번째 문장은 어디까지나 옵셔널이다 보니까 억지로 쓰시기 위해서 뭔가 꼭 노력을 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까지는 일단은 안전하게는 3개 문장까지 쓰시는데 빈칸에 대한 답변은 이제 다 화면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보실게요. 1번, 2번, 3번 바디 다 어차피 구성은 같은데 이제 조금씩 표현들만 달리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화면 통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1번 빈칸, 1번 바디 빈칸에 대한 역할만 짧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표현 달리 2, 3번 바디 빈칸에 대한 역할은 똑같을 텐데 이제 가보시면은 첫 번째 빈칸 같은 경우 리딩 질문의 어서는 이런 메인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이 메인 포인트 공간 같은 경우는 바디 1번에서 읽게 되시는 메인 포인트 한 문장 옮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쓰셔도 이 공간은 한 문장.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빈 공간으로 가보시면은 리딩 지문 어서가 주장하는 이 메인 포인트 밑에 근거 부분을 쓰시게끔 이제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근거 부분 쓰실 때 어떤 문제들은 근거의 개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근거의 개수가 2개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여기 빈칸은 하나를 드렸지만 나는 여기다가 무조건 몇 개의 문장을 쓰겠다 이렇게 정해서 가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공간에 2개 다른 문장에 대한 걸 쓰셔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첫 2개 빈칸까지는 화면 안에 있는 답변을 조금 안전하게 갖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리딩 지문 화면에 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보시면은 다음 표현에 그러나 음원의 강의자는 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을 텐데 나중에 쓰실 때 이 문장이 음원의 주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로 음원을 들으실 때 강의자 주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굳이 노트 테이킹 하실 필요도 없고 이미 시험장 안에서 저희가 다 유추할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강의자 주장 부분은 템플릿에 있는 표현으로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고요.
근데 그 밑으로 보시면은 음원의 강의자 여전히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빈칸은 음원에서 듣게 되시는 지금 이제 근거 부분을 쓰시는데 이 근거의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들마다 문장의 어떤 개수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개수도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이 근거 공간은 나는 무조건 몇 개의 문장을 써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웬만해서는 거의 다 한 2개 문장 정도까지 쓰실 수 있다고 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또 옵셔널 공간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내가 이전에 썼던 이제 어떤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하는 부분을 좀 쓰실 수 있게끔 공간을 열어놨는데 진짜 이제 자기가 어떤 이전의 내용들을 요약해 보십사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조금 더 제가 수월하게 요약하는 문장을 쓰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요령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은 이 맨 마지막 문장에 대한 거는 조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화면상으로 보셨을 때 첫 2개 빈칸까지는 리딩 지문에 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는 지금 이 3번째 공간만 음원을 통해서 잘 채워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될 거고 그 밑으로 보시는 2번째 바디도 그 다음에 3번째 바디도 다 공통적으로 제일 신경 쓰시는 거는 이 음원에 대한 근거 쓰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지금 3번째 음원 근거 파트를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답변을 화면 이 리딩 지문 안에 주고 시작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은 부담을 덜고 시험을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바디는 표현들만 다를 뿐이고 그 다음에 그 빈칸에 대한 역할은 항상 다 동일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가보시면은 결론 부분은 쓰셔도 그만, 안 쓰셔도 그만이에요. 근데 지금 교재 같은 경우는 결론 단락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을 텐데 지금 여기 넣어드린 취지는 ETS가 주는 조금은 이제 점수가 높은 형태의 모델 에세이들은 일반적으로 결론이 한 문장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쓰실 수 있게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드린 건데 지금 보시는 이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서론에서 쓰셨던 거랑 마찬가지로 리딩과 음원에 대한 공통적인 토픽만 잘 옮기실 수 있다고 하면은 약간의 암기를 통해서 쉽게 결론 쓰실 수 있게끔 유도해 놓은 거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결론 부분을 써시고 그다음에 이제 글을 마무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1번, 2번, 3번 바디 안에 근거 부분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요령껏 쓸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저희 시험장에서 쓰실 수 있는 틀을 짧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해당 틀 같은 경우는 통합형 유형의 시험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시험 문제를 푸시던지 간에 하나의 하나의 템플릿만 외우고 계시면은 무조건 쓰실 수 있는 이제 형태의 글이다 보니까 약간의 암기를 통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조금은 쉽게 분량도 만드시고 글도 쓰시는 게 가능할 거고요. 이제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틀 보셨으니까 과연 그럼 이제 내가 쭉 풀게 되는 리딩 지문과 음원 같은 경우는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나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모델 에세이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가보실게요. 바로 다음 장 가보시면은 지금 4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 박스가 3개가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박스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은 하나의 서론과 1번 바디까지만 일단은 설정을 해놨고 그 뒤에 당연히 나중에 추후 시험장에서 보시게 되는 2번째 바디랑 3번째 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생략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서론 1번 바디까지만 지금 잠깐 이제 같이 보실 텐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미 리딩 지문을 읽어보셨다는 전제하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같이 영상 공부하실 때 이제 그 읽으시는 거는 영상 보시는 과정 안에서 잠깐 영상 멈추시고 읽으시면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문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서론에서는 리딩과 음원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토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은 무슨 문제든지 간에 리딩 지문에 대한 메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 미마마운즈의 기원이 명확치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이론들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크게 지금 첫 두 개 저희 이제 추 쓰게 되는 템플릿 빈칸의 답변은 화면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본론으로 가보시면은 메인 포인트는 항상 첫 번째 문장에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미마마운즈가 지진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이 문장도 아까 전장에서 보셨던 템플릿 바디 1번의 첫 번째 빈칸에 그다음에 그 뒤로 보시면은 근거의 개수는 지문에 따라서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지문은 근거가 하나예요. 바로 다음 문장 보시면은 지진의 바이브레이션이 마운즈를 만듭니다. 시스믹 웨이브가 다른 데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저희 템플릿의 두 번째 빈 공간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해당 단락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지문의 어떤 결과나 요약하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하이라이트 해드린 취지는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지문처럼 요약하는 문장이 각 본론 단락 마지막에 있다고 하면은 이 문장을 반대로 쓰시는 걸 통해서 저희는 얼마든지 손쉽게 요약하는 문장, 저희 템플릿 마지막 문장을 쓰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 안에서 이 근거 부분과 관련된 추, 음원을 들으시는 게 필요할 텐데 가장 밑에 있는 이제 박스로 가보실게요. 지금 두 번째 박스는 제가 같이 지금 보셨던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들을 다시 밑줄을 쳐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하단에 박스로 가보셨을 때 지금 얘는 저희가 이제 보셨던 템플릿의 내용을 지금 저희 방금 읽어보셨던 리딩 지문과 결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셨을 때 토픽 쓰시는 공간이나 리딩 지문에 대한 메인 포인트는 항상 화면에 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세 번째 공간, 음원, 강의자 주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있어도 그만 혹은 없어도 그만이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음원 들으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본론으로 가보시면은 본론에서 첫 번째 메인 포인트 쓰시는 공간, 화면에 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근거 쓰시는 공간도 두 번째 빈칸에 있었는데 근거의 개수는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근거 쓰시는 공간 잠깐 건너뛰고 맨 마지막 요약하는 부분은 정말 저희가 이전에 썼던 내용들을 유의미하게 요약해 보십사 이런 게 아니라 리딩 지문 막바지에 요약하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해당 문장을 반대로 쓰시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손쉽게 답변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는 이 세 번째 빈 공간만 답변을 이제 좀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쓰실 때 조금 요령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저만 첫 번째 박스로 다시 옮겨서 리뷰를 해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리딩을 처음에 3분 동안 읽고 음원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유출하시는 게 가능할 텐데 어떤 문제를 푸시던지 간에 서론에 대한 메인 포인트, 음원의 강의자는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셨을 때도 메인 포인트, 야, 이 미마마운즈는 시스믹 액티비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런 부분 유추하실 수 있고 요약하는 부분도 든 모양의 마운즈라고 하는 거는 시스믹 액티비티 시리를 지금 서포트할 수 없어. 이런 종류의 음원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차피 리딩을 통해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굳이 노트 테이킹 하시는 것도 저희가 굳이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글로 옮기시는 거 가능할 거고 이 하늘색에 보시는 근거 부분에 대한 것만 포커스를 해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시험 문제에 따라서 이 근거 부분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음원이 있고 이 근거 부분에 반박 뉘앙스가 조금 약한 음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추하다 보시면은 어떤 음원은 지금 이 바이브레이션이 미마마운즈 만든 거 아닌데 그 연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혹은 물론 이 미마마운즈라고 하는 게 지진의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맞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메인 포인트를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원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근거 부분에 대한 것만 유추의 범주를 두 개로 두시고
음원을 들으시면은 조금 더 노트 테이킹 하시는 게 수월하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까지는 일단 이제 리딩 지문의 어떤 구성만 같이 보신 거고, 이제 직접 또 다른 리딩 지문과 음원 내용 들어보시면서 한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가보시도록 할게요. 이제 5번째 페이지 가보시면은 여기서는 온전히 리딩 지문을 이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읽어보실 때 서론 1번, 2번, 3번 바디 중에서 두 번째 바디까지만 지금 해당 영상에서는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바디까지는 같이 수업 시간에 보시고 나중에 세 번째 바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별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에서 여기 있는 이제 이 지문 다 통째로 보실 때까지 시간은 3분이 할애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분 안에만 이 해당 내용에 대한 것들은 숙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 첫날이다 보니까 꼭 저희가 가져야 되는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이 화면 밑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 밑줄 친 어떤 중요한 정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시험장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직접 선별을 해주셔야 되는 정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연습을 별도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지문도 읽어보셨다는 전제 하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음원을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서론 보실게요. 서론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찾기로 했던 정보 같은 경우는 토픽과 메인 포인트 부분을 이제 찾아주셔야 되는데, 어떤 지문들은 서론 안에 명확하게 어떤 토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 순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명사 형태 표현을 쓸 때. 근데 여전히 다른 단락의 메인 포인트 안에서 토픽들은 항상 이제 가지실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글 같은 경우는 차크 구조물이라고 하는 거를 토픽으로 두시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론에서의 메인 포인트는 학자들이 이 빌딩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그럴싸한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 가져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서론까지는 음원이랑 상관없이 항상 답변 만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보시면은 본론 같은 경우 메인 포인트가 차크 구조물이 집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근거 부분 보시면은 차크 집이 오늘날의 유명한 아파트먼트 빌딩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요약하는, 그래서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1번 바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디 같은 경우 메인 포인트는 차크 구조물이 음식 저장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부분 같은 경우는 메이즈라고 하는 곡물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 집의 사이즈가 그 목적에 매우 맞아 보입니다. 이런 하나의 근거를 읽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보시면 1번 바디랑 다르게 요약하는 문장이 저희가 빠져 있을 텐데, 추후 나중에 모든 어떤 단락 안에서 요약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가 2번 바디까지 읽어보신 건데, 이제 음원을 제가 중앙에서 이제 틀어드릴 텐데 이 들어보시기 전에 조금 이제 유추하실 수 있는 부분이나 조금 예외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바디까지 음원을 틀어드릴게요. 우선 1번 바디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험 문제들은 저희가 읽은 이 메인 포인트를 틀렸다라고 하는 강의자 주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차크 구조물은 집으로 쓰인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입장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 음원 강의자 주장이 리딩 지문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저희 기존 이제 이 시험 문제의 어떤 기본 세팅이다 보니까 이 주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략된 채로 여기 있는 근거 부분부터 반박하는 음원들도 종종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대했던 강의자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생략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시는 이제 근거랑 관련해서 1번 바디나 2번 바디나 둘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지금 유추하실 수 있는 범주는 두 개예요. 그래서 1번 바디만 잠깐 예시를 드리면은 어떤 음원은 차크 구조물이 이 아파트먼트 빌딩이랑 닮아 있지 않아. 그 연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음원들은 차크 구조물이 물론 지금 아파트먼트 빌딩이랑 닮아 있는 건 맞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이 글의 어떤 읽으시는 과정 안에서 유추의 범주를 조금은 설정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우선 제가 두 번째 바디까지 음원을 멈추지 않고 틀어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 바디까지 음원 들으시면서 한번 노트 테이킹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보실 때 제가 음원을 끊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들으셨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파트를 다시 리뷰를 해드릴게요. 본 실제 시험장에서는 음원을 들으시는 순간만큼은 이 리딩 지문의 이 화면이 잠깐 사라질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화면을 띄워놓은 채로 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원 쭉 두 번째 바디까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Now listen to part of a lecture on the topic you just read about. Unfortunately, none of the arguments about what the Chaco great houses were used for is convincing. First, sure, from the outside, the great houses looked like later Native American apartment buildings. But the inside of the great houses cast serious doubt on the idea that many people lived there. I'll explain. If hundreds of people were living in the great houses, then there would have to be many fireplaces where each family did its daily cooking. But there are very few fireplaces. In one of the largest great houses, there were fireplaces for only around 10 families. Yet there are enough rooms in the great house for more than 100 families. So the primary function of the houses couldn't have been residential. Second, the idea that the great houses were used to store grain maize is unsupported by evidence. It may sound plausible that large empty rooms were used for storage, but excavations of the great houses have not uncovered many traces of maize or maize containers. If the great houses were used for storage, why isn't there more spilled maize on the floor? Why aren't there more remains of big containers? 현재 두 번째 바디까지 음원을 들어보셨는데, 다시 이제 제가 문장 끊어서 음원을 틀어드리면서 잠깐 리뷰를 해드릴게요. 일단 서론까지만 들어보세요. 딱 한 문장이었는데, Now listen to part of a lecture on the topic you just read about. Unfortunately, none of the arguments about what the Chaco great houses were used for is convincing. 그럼 지금 이제 강의자가 얘기했던 실질적인 주장을 들으실 만하다고 하면 저희 글에 옮기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나마 이 강의자 주장 들으시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현재까지는 첫 번째 빈칸에 차코 구조물이 토픽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공간 리딩 지문에 대한 메인 포인트 같은 경우는 화면에 있는 이 두 개 문장을 결합해서 글로 옮겨주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 부분. 그다음에 본론 부분으로 가보실게요. 아까 미리 설명드린 것처럼 이 집이 지금 차코 구조물이 집으로 쓰인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략되어 있고, 근거 부분부터 얘기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음원 들어가 보세요. First, sure, from the outside, the great houses looked like later Native American apartment buildings. 그럼 제가 아마 들어보시면은 좀 아까 저희 유추했던 범주랑 관련해서, 물론 얘네가 밖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먼트 빌딩이랑 닮아있긴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 근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 근거 부분은 조금 약하게 반박되는 와중에 이 해당 문장은 저희 두 번째 공간에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메인 포인트, 두 번째 빈 공간은 이 근거 부분 써주시면 되고, 이제 지금부터가 음원에서 노트 테이킹 하시는 부분일 텐데 또 끊어드릴게요. But the inside of the great houses cast serious doubt on the idea that many people lived there. 그럼 지금 이제 음원에서 한 내용은 내부를 보니까 지금 이 이론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는 용도이다 보니까 이미 어떤 단어들을 이 화면에 다 적어드렸는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는 이렇게 모든 단어 다 적으실 필요 없고 자기만 알아보실 수 있게끔 적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필요했던 이제 세 번째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라고 하면은 내부가 이 위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뒤에 거 들어보시면은 I'll explain. If hundreds of people were living in the great houses, 메인 포인트가 진짜 하려고 하면은
then there would have to be many fireplaces where each family did its daily cooking. 그래서 지금 또 음원에서 필요했던 부분은 이 지금 이론이 진짜이려고 하면은 되게 많은 fireplaces가 필요합니다. 요리를 위한 여기까지가 지금 필요했던 정보고요. 또 뒤에 거 들어보시면은 But there are very few fireplaces. 근데 지금 음원에서 준 정보는 새로운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야 근데 막상 지금 몇몇의 fireplaces가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음원을 듣거나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 되게 많은 fireplaces가 있었어야만 합니다. 이 정보나 되게 적은 fireplaces가 실제로는 있었습니다. 이 두 개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다 보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적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정보가 조금 더 나왔는데 In one of the largest great houses, there were fireplaces for only around 10 families. Yet there are enough rooms in the great house for more than 100 families. 그럼 지금 뒤에서도 새로운 정보를 준 듯이 들리는데 막상 내용은 방은 100명 남짓한 가족들을 위한 사이즈인데 fireplaces는 10명 남짓한 가족들의 분량만 있습니다. 결국엔 fireplaces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거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음원 듣고 정리하실 때는 이 파트나 지금 fireplaces가 지금 충분히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 뭘 가지시던지 간에 하나의 정보만 저희는 가지시면은 임의의 정보 전달하시는 거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요약문을 쓰시는 게 저희가 애초에 이 시험의 목적이다 보니까 모든 정보에 대한 거를 다 일일이 스크립트 받아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원 맨 막바지 들어보시면은 요약하는 부분 나올 텐데요. So the primary function of the houses couldn't have been residential. 저 지금 이 집의 주된 어떤 사용 목적은 레지던셜이 아닙니다 라고 했을 텐데 물론 이거 시험이다 보니까 저희가 읽었었던 이 리딩 지문의 스크립트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을 그대로 반대로 읽어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약하는 문장 쓰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수세기 동안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 템플릿에 마지막 빈칸 채워주시면은 손쉽게 요약하는 공간 쓰실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내부를 보니까 이 이론이 말이 되지 않는데 그 연유가 뭐냐? 사람들이 쿠킹을 위한 충분한 fireplaces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만 가져주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지로 또 가보실게요. Second, the idea that the great houses were used to store grain maize is unsupported by evidence. 그럼 지금 저희가 기대했던 리딩 지문 메인 포인트 반박하는 내용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거 파트로 가보시면은 It may sound plausible that large empty rooms were used for storage. 그럼 지금 음원 뉘앙스 듣다 보시면 여기서도 물론 이 지금 공간이 지금 메이즈를 위해서 되게 그럴싸한 공간인 건 맞지만 But excavations of the great houses have not uncovered many traces of maize or maize containers. 그럼 지금 이제 음원이 얘기한 거는 막상 메이즈나 메이즈 컨테이너와 같은 흔적들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음원 내용. 그다음에 두 개 문장이 더 나오는데 If the great houses were used for storage, why isn't there more spilled maize on the floor? 그럼 지금 또 이제 음원에서 준 거는 완전 새로운 정보를 줬다라기보다는 이게 진짜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왜 스필드한 메이즈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이즈 흔적이 없었다는 거 다시 얘기했고요. Why aren't there more remains of big containers? 그다음에 왜 대체 컨테이너에 대한 리메인이 없었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후반에 들으셨던 두 개 문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앞에 들으셨던 이 발굴 작업 안에서 메이즈나 메이즈 컨테이너에 대한 흔적이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재진술해 준 거다 보니까 굳이 모든 문장을 다 같이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막상 나중에 글을 정리할 때 보시면은 1번 바디나 2번 바디나 그렇게 많은 양의 노트 테이킹을 꼭 갖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글을 쓰실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지금 들어보신 음원과 이제 지금 저희 갖고 있는 리딩 지문 이 결합된 모델 에세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다음 장 보시면은 음원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음원은 별도로 반빌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세 번째 바디에 대한 부분도 한번 나중에 쭉 복습을 해보세요. 다음에 7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방금 풀어보셨던 문제에 대한 가능한 답변을 이제 언급을 해놨는데 서론이랑 1번, 2번 바디까지만 보실게요.
그게 지금 서론 같은 경우 저희가 쓰실 때 토픽이나 그리고 메인 포인트 쓰시는 공간이 있었고 저는 조금 표현을 바꿔놨는데 추후 저희 어차피 1차 조합도 쓰시는 거다 보니까 너무 표현 변화 주시는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시는 음원, 강의자 주장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조금이나마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안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가보시면은 1번 바디 같은 경우 리딩 지문에 대한 메인 포인트, 근거 쓰시는 공간이 있고 요약하는 공간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디 같은 경우도 리딩 지문에 대한 메인 포인트랑 근거 쓰시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애초에 지문에서도 요약하는 문장을 주지 않았다 보니까 생략해놨을 텐데 여기 이 요약하는 문장은 언제든지 간에 항상 이제 지문 안에서 이미 어떤 큐를 주는 순간에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는 거는 이 근거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이미 모델 에세이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정보를 자세히 적어놨지만 만약에 추후 누군가 좀 짧게 쓴다고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1번 바디 안에서는 여기 보시는 이 정보까지 다 갖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디 같은 경우도 조금 짧게 쓴다고 하시면은 지금 메이즈랑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사인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줄여서 쓰시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추후 나중에 답변 만드실 때 전체 골격은 물론 약간의 암기를 수반을 해주셔야 되지만 나머지 리딩 지문을 갖고 조금 손쉽게 쓰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음원에서 가지셔야 되는 정보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부분들만 저희가 한 많으면 2문장 정도 쓰시는 게 저희 글의 모양새이다 보니까 지금 첫날부터 모든 음원을 다 들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떤 연습을 한다라기보다는 안전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안전하게 답변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있는 음원에서 들으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같이 분량을 늘려나가면서 한 편의 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주 시험장에서 쓰실 수 있는 템플릿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오늘 첫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대한 유형 그리고 템플릿까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 오늘 지금 통합형 8일 동안 진도 나가실 때 첫날은 부교재 안에 있는 지금 템플릿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2일차부터 8일차까지는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직접 이 템플릿들을 채워보시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교재 133페이지에 있는 리딩 지문 문제 같이 풀어보실 수 있도록 이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같이 보시는 거는 오늘은 음원이 다 들렸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이 빈 공간을 채워드렸는데 내일부터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만약 내가 음원을 좀 놓친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요령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2일차 수업은 지금 설명드릴 때 이 리딩 지문에 대한 근거가 완전히 반박됐을 때 글을 쓰실 수 있는 요령 그 다음에 3일차 수업 같은 경우는 이 리딩 지문에 있는 근거가 조금은 약하게 반박이 될 때 내가 만약 행여 음원을 놓쳤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느냐 이런 요령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2일차, 3일차까지는 조금만 간략하게 요령, 이론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인 이제 좀 본격적인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는 4일차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영상 같이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느라 무척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현재까지는 이 진도 같이 보셨던 템플릿 빈 공간에 대한 역할까지만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연습을 해보시도록 할 거고 2일차 또 새로운 강의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 잡는 Hackers.